20대 국회가 파행을 많이 했어요. 네. 뭐 역대 이렇게 안 좋았던 국회가 있느냐, 역대 최악의 국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치권이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왜 정치권은 항상 이렇게 강력하게 자당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협상을 안 하는지 먼저 우리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 원인이 있을 겁니다. 뭐 예. 한두 가지 원인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승자독식제도를 얘기했잖아요. 저는 예. 그 원인도 크다고 봐요. 승자독식제도. 승자독식이라는 게 한 표라도 많이 얻으면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예. 소선거구제도, 그렇죠. 다수대표제. 예.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바로 이런 이제 총선에서의 결과가 다음 대선에 영향을 주고 이런 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하고도 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대단히 센 거거든요. 이 정치 중심에 있어가지고 청와대가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무슨 얘기하다 청와대 발표하면 바로 끊고 그거 연결하잖아요. 사실 국민청원도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청와대만 바라보고 청와대가 있는 모든 걸 문제도 해결하는 있죠. 줄 아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만큼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좀 고치면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긴 해요. 예. 미국은 대통령제니까.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제는 순수 대통령제고 우리나라는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고 혼합 대통령제란 말이에요. 예. 근데 미국처럼 아예 하든가 대통령제를 바꿔서 그렇게 역관제로 가든지 스폴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미국은 그 일당이 바뀌면 그 상임위원장이 다 그 정당이 다 가져와요. 우리는 그래도 합의를 하잖아요. 뭐 몇 대 몇 대 몇으로. 예. 그러니까 더 훨씬 더 심해요. 미국의 승자독식이라는 게. 그렇죠. 미국은 그러니까 순수 대통령제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는 그것도 아니면서 대단히 어중간한 거거든요. 의원 입각도 하는 의원 내각제 성격도 약간 가지고 있죠. 의원이 얼마나 많이 입각합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또 그 캠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쨌든 임기 말까지 뭐 하나 하도 제 최근에 우리 후배도 하나 좋은 자리 들어왔다고 장관급에. 아 그래요? 캠프에 있던 친구예요. 예. 아, 이 친구 들어왔구나.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그 친구 대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캠프에 명단을 올리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그 발탁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완벽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박근혜 예. 정부 때도 그랬고 이 지금 정부도 그래요. 예. 이른바 지정론이나 캠프 논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숨 걸고 정권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구조를 바꿔주면은 조금 나아질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말하는 승자독식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되는데 얼마나 거대한 일들이에요. 헌법 바꾸는 게. 그렇죠.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거 실시해 봐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고 의석수도 253대 47 그대로예요. 독일처럼 1대1로 가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가 같든가 이러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예. 기껏해 군소정당 몇 석 얻을 겁니다. 근데 그 군소정당이라는 정당들이 다 한국당하고 민주당에서 갈려나온 정당, 파생 정당들이에요. 의미 없는 군소정당들이야 이런 얘기예요. 뭐 사실상 뭐 자매 정당 그 아니냐. 무슨 정당 무슨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이제 녹색당이라든지 청년당이라든지 하다못해 뭐 동성애들 당 이러면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소수 전혀 대표되지 않는 사람들이 의석에 들어왔다는 거. 예.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선된 우리는 범여권, 법야권으로 같이 뜻을 같이 하겠다. 왜 그럼 정당으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제도하에서의 군소정당, 다당제 전혀 의미가 없다. 제가 그때까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그 차 교수님이 얘기했던 승자독식제도 이것이 지금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고 그게 모든 권력을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 구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 최 교수님이 해주셨고요. 차 교수님은 대화가 잘 안 되고 자신의 기조만 유지하는 이 정치권 뭐가 문제인 어떤 원인입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를 바꿔야 되죠. 제도를 바꿀 필요는 충분히 최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으니까 저는 인식과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정치를 할 때는 대화 타협으로 사회적 갈등을 그러니까 중재하고 조정해서 풀어내는 하나의 예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또 정치는 또 정당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정당의 목적은 뭐죠? 이 정권을 쟁취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치적 이상과 현실 간에 분명히 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조화롭게 일궈낼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상당히 정치를 놓고 상당히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들이 계속 빚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 그것이 정도의 차이인데요. 뭐 지금 앞서 원크께서 지금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했는데 예. 19대
19대 국회 때도 자유국회였고 아, 그런가요? 18대 국회 때도 자유국회였어요. 항상 그네들이 몸담고 있는 그리고 그 시점을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최악이 계속 갱신되고 계속 있군요, 갱신되고 있다고 뭐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근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집권 그 여당과 지금 그 또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씩 반성해야 될 부분들은 예.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소위 말 장미 대선이라는 조기 대선을 통해서 집권을 하고 난 뒤에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상당히 협치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예. 그러한 부분들과는 달리 앞서 뭐 말씀하셨듯이 아까 문재인 대통령 육성이 직접 나왔는데 예. 상당히 국회가 협치를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그 협치의 그러니까 주요 책임은 물론 국회도 있습니다만 예. 상당수의 그 또 책임을 따진다고 본다면 저는 그러니까 청와대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는 부분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 세력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협치란 부분에게 인식을 했던 것일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그 속담이 떠올라요. 뭐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예. 아마 이 집권을 했을 때 우리 사회의 주류를 완전히 다 교체를 하자. 소위 말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 기존 정권, 앞에 정권부터 사회했던 적폐들 일수하고 난 뒤에 우리의 계력 세력들로 온 사회를 다 지금 바꿔내야 되겠다는 그러한 아마 강한 개혁 의식들이 일종의 초저감으로 전환되면서 상당히 이 협치란 부분의 그 가치를 좀 더 뒤로 밀어놓은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21대 총선에서는 어떤 식의 가면 국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조금은 여유를 갖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이 지금 현 정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좌파 독재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제 정책, 그 뭡니까 복지 정책들을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다,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인식이 과연 맞나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이 소위 말하는 586 주사파 운동권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북 퍼주기도 그런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식의 이 상황인식, 이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집권 측이고 야당이고 그런 반성이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애초에 이야기했던 대로 인식과 문화가 바뀌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국정의 동반자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타도해야 할 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조그만 사안을 갖고도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군요.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예전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제 주로 팩트 체킹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루머나 이런 것들을 팩트 체킹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2017년, 18년 요쯤에 들은 건데, 청와대 뭐 어떤 사람이 본인이 청와대에 가서 봤대요, 직접. 그거를 이제 카톡 같은 데 돌고 있었는데, 청와대 직원들끼리 서로 동무라고 부르고 있다고. 주사파라서 서로. 진짜로 그럽니까? 그런 루머 찌라시 같은 게 가짜 돌았어요. 가짜 뉴스죠. 그러니까 그런 게 돌아서 그런 거를 이제 뭐 팩트 체킹을 한 적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주사파 정권 이런 식으로 뭔가 딱지를 붙여서 보수 쪽에서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적폐들을 다 해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강대 강에 좀 이런 충돌이 벌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엇갈리는 정치권의 기저에는 엇갈리는 민심도 있습니다. 광장민심이라는 말이 등장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몇 해 전부터 적폐청산, 이 단어가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적폐청산도 여론이 함께합니다. 여론은 더욱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정치권에 전달이 됐는데요. 특히 선거에 앞선 후보자 지지율 조사는 물론이고 각종 정책과 현안이 여론조사에 따라 좌우되기도 합니다. 국회가 변하기 전에 우리 사회의 고민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러한 여론 반영 어떻게 보시는지. 여론 반영, 이 국민들이 갈라져 있다. 그래서 이게 국회가 지금 이걸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 정치의 기능 중에 하나가 사회적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녹여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대화와 타협이 성립될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의 강력한 충돌 자체는 결국 그 정파를 따르는
유권자들, 국민들끼리 지금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악순환돼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해 우리 중반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켜봤던 소위 말하는 조국 대전이지 않습니까? 조국 대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집권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강력하게 경찰 개혁 드라이브를 실행해 왔던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행정의 총책임자로 내세워서 그 부분에 완결판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띠고 있었던 반면에 반대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국이라는 소위 말해서 선동가를 내세워서 이 지금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그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 서로 바라보는 꼭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집권 측이 조금의 제가 봤을 때 실수를 했다고 하면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증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게을리했다는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사회적 윗선과 기만으로 드러나면서 젊은 층들의 공정성 네. 그것이 더 폭발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지는 그런 양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 집권 여당이 4+1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일단 제도적으로 완성을 시켰습니다만 예. 문제는 이 입법화되어 있는 이 제도적인 장치들이 과연 제대로 굴러갈 것인가. 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반대하는 세력들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그 이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예.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과해서 자신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 지난번 패스트트랙 그 과정에서 만들었던 걸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공약으로 걸었죠. 공약으로 내고 예, 있는 예. 상황이라고 한다면 광장에서의 충돌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재현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 21대 총선을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깝깝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자,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 지금 심판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진짜 여야가 내세우는 선거 공약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좀 더 냉철한 눈으로 옥석을 가려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 교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의 직접 정치 참여라고 해야 되나요? 광장에 다시 나왔고 그게 이제 2016년 촛불 이제 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있었지만은 조국 대전에서는 서로 수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또 지적들 회의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예. 지금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본다면 조국 사태 때 갈라졌던 광화문과 예. 서초동 이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아요. 양극단이에요. 예, 예. 우리 유권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이나 뭐 칼럼에 이런 데서 항상 국민들보다는 이제 정치권 비판을 많이 하는데 뭐 당연히 그래야 예. 되겠습니다만 뭐 밭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뭐 노무현 보다- 대통령이 유명한 얘기도 남겼죠. 보다 예.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잘한 것인가. 예. 그 나라의 국회의원은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에요, 사실은. 서초동에서 지난해 퍼졌던 얘기들 예. 어떻게 검찰 개혁을 조국 아니면 안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조국이란 사람과 검찰 개혁을 등치시킨 이런 부분들 광화문은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아까 차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보다 좀 근원적으로 간다는 말이죠. 인식을 바꾸어야 되는데 인식이 안 바뀌는 게 문제란 말이죠. 예. 그럼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라는 게 사실 서로 보완 관계에 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박정희의 산업화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저항해서 민주화 세력이 힘들게 하다가 80년대 민주화를 쟁취했죠.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를. 예. 근데 보수라고 불리는 그 세력은 보수가 아니라 사실 안보적으로 대단히 수구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민주화 세력을 자꾸 좌파라고 얘기하고 주사파라고 보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거든. 운동권이다. 예. 운동권이란 말이 나쁜 말이 전혀 아닌데 운동권은 마치 대단히 부정적인 용어처럼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고 민주화 세력은 민주화 세력대로 이 산업화 세력에 대해서 아주 단순화시켜서 하는 말씀이에요. 민주화 세력은 산업화 세력을 또 아주 기득권, 부패한 세력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예. 양쪽에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럼 이 중간지대에서 이러한 것들 잘 완화시키는 게 정치인들의 책임이거든요. 이들은 여기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세력을 더 유지, 확대, 강화하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의 극단적인 진영과 정치권의 진영이 같이 이게 시너지 효과를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어느 쪽이 먼저라고 보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먼저인가요? 정치권이 글쎄 먼저인가요? 그거를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상호 작용을 일으키면서 예. 얼마나 극단적으로 갈라져요. 제 주위에서 봐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생각이 너무 달라요.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사람들. 예. 제가 볼 때 이게 과연 어떻게 풀어가는 것인가. 그래서 자꾸 중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제 질문으로 돌아와서 광장 정치라는 게 대의민주주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지난번에 탄핵 같은 경우 결국 국민들의 압박에 의해서 2016년도 12월 9일 날 탄핵이 의결된 거예요. 그 전에 뭔가 탄핵 분위기가 있다가 내가 대통령 탄핵까지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막 200만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게 12월 9일 날 통과된 거예요. 2016년.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대단히 긍정적인데 그렇지 않고 모든 사안을 진영에 갈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전혀 이 광장 정치의 부정적인 면인 거죠. 양면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또 결국 이거를 조정하는 건 정치거든요. 예. 그래서 21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정당 체제는 다당제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 의미는 다당제가 될 것 같지 않고 예. 단지 지나치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을 좌파로 몰고 뭐 사회주의 좌파 이렇게 보는 세력들이 많이 이제 퇴조할 것 같고 그리고 지나치게 진영에 갇혀가지고 최근에 보인 여러 가지 청와대 관련 기소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 정권이 너무 감싸는 측면이 있거든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도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